파동의 간섭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파동이 갖는 중첩의 원리죠. 자, 중첩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마주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어느 순간에 두 파동이 만나게 되는 순간, 두 파동의 위상에 따라서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에 맞춰서 다시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분리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분리가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 과정을 독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을 중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파동이 갖는 중첩의 원리에서는 합성파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두 개의 파동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첩이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파동에 영향 주지 않고 본래 파동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성질을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동의 특성은요, 중첩과 독립성이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중첩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등장하니? 라고 하면 간섭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자, 파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위상이 같네요. 그래서 하나로 합성되는 합성파가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보강간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의 위상을 바라보시면 서로 반대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진폭이 상쇄되는 과정을 상쇄간섭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이때 위상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매질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위상이라고 한다. 한 파동이 있는 마루는 위상이 서로 같고 마루와 골은 위상이 서로 반대이다. 요거 몇 번씩 읽어보면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바로 시험에 꼭 등장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먼저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실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선은 파면인데 무슨 파면? 마루를 이은 파면이다. 그 다음에 점선은 뭐다? 고를 이은 파면이다. 자, 그럼 마루와 고는요? 라고 하면 서로 위상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면 위상이 서로 반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P 또는 P를 바라보실까요? P. 자, P가 나올 때 P가 아니에요. P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죠. 위상이 같죠? 그럼 보강이 일어나겠네. 확인되셨나요? 자, Q를 볼까요? Q를 보시면 점선과 점선이니까 골과 골이죠. 이때도 뭐가 일어난다? 보강이 일어난다. 하지만 R이나 S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마루와 골이 만납니다. 위상이 서로 반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리한 표를 바라보시죠. 자, 수면의 진동을 바라보시면, 자,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쇄되는 것은 항상 진폭이 0이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밝기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크게 진동하니까 밝기는 어떻다? 항상 바뀐다.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차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뒤에 가면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경로차로 들어갑니다. 자, S1 얘를 뭐라고 하죠? 파1이죠. 확인되셨죠? 파1입니다. 그러면 관찰점 P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S1부터 P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자, 그러면 마루와 마루 사이가 1파장이니까 지금은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가 2개죠. 그래서 2파장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S2로부터 P까지의 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남도입니다. 됐죠?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경로라고 불러요. 경로. 그러면 두 개의 경로가 갖는 길이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생기죠? 이것을 경로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경로차가 얼마 생깁니까? 람다가 생깁니다. 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랬을 때 얘는 반파장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R점도 한번 같이 간략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S1부터 R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인되셨어요? 자, 5개니까 2분의 5람다죠. 자, S2도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호, 2분의 4니까 2람다죠. 경로차는 얼마입니까? 그럼 빼면 되니까 얼마? 2분의 1람다가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홀수배가 되죠. 홀수배. 이때는 무슨 간섭이다? 상쇄 간섭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물결파에 대해서 경로차 그리고 보강 상쇄를 우리가 배웠으면 두 번째 소리의 간섭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소리도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피커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로가 2개가 생길 것이고 2개의 경로차가 0이다 라고 하면 보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좀 이동하다 보면 경로차가 2분의 3람다가 되는 곳이 있네. 그럼 이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짝수배면 보강, 홀수배면 상쇄. 무엇의 짝수배, 무엇의 홀수배라고 하면 2분의 1 람다, 즉 반파장의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보강과 상쇄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막에 의한 빛의 간섭입니다. 자, 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누막이나 기름막의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때 막의 두께와 각도에 따라서 경로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강 간섭하는 빛의 색깔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쇄 간섭에 대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건 뭐냐? 팁. 자, 눈으로부터 이렇게 손을 내려보세요. 손을 내려보시면
위상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위상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강을 볼까요? 똑같은 방법도 내리면 어때요? 위상이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자, 그림상에서 팁 드렸어요. 수직하게 내린다, 위상이 같다, 그럼 보강. 위상이 다르다, 상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 막의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막을 뚫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나온 빛.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빛이 상쇄를 일으키는 경우가 보강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되었나요? 그런데 어떨 때 상쇄가 되고 어떨 때 보강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에서 결정된다고요? 막의 두께. 또한 자,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두 가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막은요, 비누 막에 대해서 잠깐 우리 확인할 게 있어요. 자, 중력에 의해서 아랫부분을 갈수록 막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요 그림을 수평하게 바라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므로 자, 막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얘는 경로차가 길다. 얘는 경로차가 어떻다? 작다. 그런데 이 경로차는 파장과 연관되어 있죠. 따라서 파장이 짧은 이쪽은요. 파장이 긴 빛이 간섭 현상을 일으킬 거다. 파장이 짧은 건 뭐다? 파란색 계열이다. 긴 건 뭐다? 빨간색 계열이다. 그러므로 이 두께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 무늬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중 슬릿에 대해서도 확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단일 슬릿을 통과시켜요. 이것은 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상이 같은 빛을 고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위상이 같은 빛들이 다시 빠져나오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간섭 현상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중앙점은요, 경로차가 서로 0이 됩니다. 경로차가 0이란 것은 반파장의 짝수배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점점 위치를 바꿔가면 보강 다음엔 당연히 상쇄, 그 다음 보강, 상쇄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자, 누가 했다고요? 0.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간섭에 대한 활용 들어갑니다. 자, 소리, 소음 제거, 간섭. 자, 그럼 어떻게?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합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무반사 코팅. 이 그림 잘 기억하셔요. 눈이 잘 안 보이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쵸? 얘는 눈이 잘 보이지요. 확인되셨죠? 자, 이 경우에는 뭐다? 상쇄 간섭이다. 여기는 보강 간섭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말 나왔죠. 확인되셨죠? 그리고 팁 드렸었어요. 아까 이렇게 그대로 수직한 선 그린다. 어떻다? 위상이 반대다. 그러니까 뭐 상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홀로그램이 있다. 홀로그램 하면 오호. 자, 각도입니다. 각도. 이해가셨죠? 자, 각도에 따라서 빛의 파장을 변하게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각도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과 현상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악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당연하죠. 소리 울림통인데 특히 악기는 정상파를 이용해서 만든 악기인데 정상파 내용은 생략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 또한 공연장도 마찬가지죠.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DVD, 그 다음에 모르포 나비. 이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간섭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다양한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거예요. 자, 정상판 패스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갈게요. 자, 겹쳐질 때 각 지점의 변이가 그 점을 지나는 두 파동의 변이와 합과 같아지는 원리다. 이게 바로 뭐다? 중첩의 원리다. 자, 중첩되었던 두 파동이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전액 파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뭐다? 독립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파동이 중첩되어서 진폭이 변하는 현상, 이게 뭐죠? 간섭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간섭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같은 위상이면 보강 간섭이다. 반대 위상이면 상쇄 간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결파의 간섭에서는 보강이면 크게 진동해서 밝고 어둡다. 상쇄 간섭이면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자, 소리의 간섭 들어갑니다. 보강 간섭하면 소리가 커지고 상쇄 간섭하면 소리가 작아진다. 초등학교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빛의 간섭, 보강 간섭한 밝기가 밝아지고 갑자기 초등학생 된 느낌. 상쇄 간섭하면 밝기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같이 해봅니다. 파동의 중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루와 골이 만난대요. 위상이 반대죠? 그럼 합성파 진폭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이러한 간섭을 상쇄 간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변이가 같은 방향 두 파동이 중첩됩니다. 그럼 무슨 간섭? 보강 간섭. 합성파 진폭 최대가 되죠. 자, 그 다음 겹쳐질 때 합성파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무슨 원리? 중첩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위상이 서로 같죠? 그러면 중첩되었을 때 얼마가 된다? 4 더하기 3, 그러므로 7이 된다. 이게 중첩의 원리고. 자,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이렇게 되면 진폭이 2배가 된대요. 당연히 보강이죠. 근데 이번엔 0이 된대요. 그러려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물결파 실험이네요.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자, P점을 보시면 어때요? 밝죠. 밝으니까 뭐다? 보강이다. 그럼 Q점은요, 요 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선은 여기 선과 같죠. 또 요 선입니다. 자, 요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밝기가 변하지 않는 선이에요.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어떨 때? 상쇄 간섭일 때다를 의미하는 거죠. 자, 진동수가 같은 두 소리가 반대 위상으로 만납니다 라고 하면 상쇄니까 크게 진동할 수가 없죠. 진동수가 같은 두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보강이니까 커지겠죠. 진동수가 같은 두 소리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다. 그러면 상쇄 간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비눗방울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요 막의 두께에 따라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나뉘어지니까 얘는 간섭이다. 자,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고르십시오. 자, 없애야 되는 거죠? 제거 맞네요. 그 다음에 반사되는 거 없애야죠? 무반사 맞네요. 공통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니까 홀로그램 맞죠. 자, 대표 자료 분석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수면파네요. 자, P점은 누구와 만난다? 골과 골? 위상이 서로 같으니까 보강이다. Q점은 마루와 마루? 그럼 보강이겠죠. R점은 마루와 골? 그러면 상쇄가 되겠군. 자, 두 점파원 S1과 S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킬 때 밝기가 크게 바뀌는 부분은 밝기가 크게 바뀐다? 보강이죠. 그러면 위상이 서로 같아야 하죠. 그러므로 그 점은 어디가 될까요? 라고. 보강 간섭. 밝기가 일정하다? 그럼 뭐? 상쇄죠. 따라서 여기 상쇄라고 쓰면 되겠죠. 가장 밝은 부분은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맞네요. 가장 어두운 부분도 보강이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군요. P에서는 두 파동. 자, P 골과 골이네요. 자, P에서는 두 파동의 마루와 골이 맞는다? 틀리죠. 자, Q점을 바라볼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경로가 서로 같군요. 그러므로 경로차는 당연히 0이다. 맞죠. 자, R에서 두 파동의 경로차는 그럼 R도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세 개네. 그러면 6개 빼기 3개는 3개. 그럼 2분의 람다의 3배니까 홀수배. 맞죠? 자, 그 다음 거. 막에 의한 간섭. 첫 번째 소리 간섭이네요. 자, 요거 팁 드렸었어요. 그죠? 위상이 서로 어때요? 반대죠. 자, 요것도 팁 드렸습니다. 위상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얘는 뭐다? 보강이다. 얘는 상쇄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죠. 되셨죠? 자, A, B에서 어떤 간섭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으니까 보강, 상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다음은 비눗방울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하는 두 빛이 만나니까 간섭이어야 되겠죠? 그럼 두 빛의 파장에 따라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 다른 색깔의 빛이 보인다. 가 되네요. 자, 파장이 좀 안 맞는 내용이 되겠죠? 두 빛이 간섭이 일으킬 때, 두 빛의, 그렇죠. 다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요 빛과 요 빛이 만나는 건데, 요 두 번째 빛은 요만큼을 더 가는 거죠. 따라서 요 더 간 거리는 거리 차니까 경로차.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안에 들어갑니다. B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소음 제거 헤드폰을 만든다. 자, B를 바라보면 상쇄네요. 따라서 제거니까 맞죠. 자, A는요, 보강이네요. 그래서 크게 들려야 되는 거니까 맞죠. 나에서 비눗방울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나타난 색깔 달라지는 거 맞죠. 나에서 얇은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무슨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거죠. 보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죠. 자, 물 위에 뜬 기름막이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것도 나와 같은 원리에 있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본 각도. 그래서 기름막, 오케이. 비눗방울,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자, 두께 또는 뭐 각도. 이거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수고하셨어요.